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그죠? 그때 이제 계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이거를 외워야 되니까 그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2차 식이 만약에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있으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의 두 근이. 자, 그러면 두 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예,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실제 고등학교 2차식은 대부분 판별식하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학교 때 2차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주로 근을 찾는 게. 이제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근을 찾아라. 이제 그게 대부분 목적인데 고등학교는 같은 2차식이라도 이제 푸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이 주어졌을 때 이런 근이 나오려면 그 원래 식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약간 이제 거꾸로 묻습니다. 같은 2차식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2차식을 좀 더 이렇게 심화해서 좀 완전히 이제 분석해서 이제 풀겠다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역추적해 보는 거예요. 역추적.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차 방정식이 뭐 이제 근을 구하라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꾸로 갈 때, 그러니까 이런 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원래 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조건을 찾을 때 주로 쓰는 게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가 거의 쓰여요. 이거 두 개가. 뭐 실제로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찾아봐도.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판별식하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물론 이제 별로 어렵진 않죠. 외우는 것도 이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걸 증명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걸 최고창을 A고 그죠? 근이 알파 베타다. 우리 근이 알파 베타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쓰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죠? 는 0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창은요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제 구하는 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자, 안에 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이제 a는 당연히 이제 다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지금 같은 식이라 그랬죠? 같은 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가 이겁니다. 이거 b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의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제 금방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c는 그죠? c는 a 알파 베타. 그래서 곱한 값은 a분의 c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게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서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건 이제 최고창이 A가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2차 방식 풀다 보면 최고창이 1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1인 경우. 그러면 이제 A가 없는 경우거든요. A가 1인 경우. 이제 그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한 값은 1차항 계수 B죠. 그죠? 1차항 계수에 부호 바꾼 거. 그러니까 더해서 부호 바꾸면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곱하면 상수항. 그죠? 더해서 부호 바꾸면 1차항 계수. 곱하면 상수항.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A가 1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알파 베타는 그냥 바로 C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것도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는 응용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자, 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건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작하죠. 써놓고 시작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건 2고 곱한 값은 a분의 c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한 값 곱한 값이 주어졌어요. 나머지는 이게 뭡니까? 우리 많이 봤던 거. 다 곱셈 공식 문제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더해서 이거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한 다음에 그죠?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곱셈 공식 기억나죠? 이거? 그죠? 요거 우리가 요걸 외웠잖아요. 요거는 요거 넘어가서 이거다 이렇게. 요게 이제 더한 값 곱한 값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풀어서 하면 통분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게요. 이렇게 식도. 요거는 뭐 공식이랄 것도 없으니까 전개해서 얘는 이제 통분해서 이제 풀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근이 마이너스 4, 2다. 그러면 여기 봐요. 최고창이 1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더해서 부호 바꾼 값.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부호 바꾸면. 이제 그게 A인 거예요. 그럼 A는 2 이렇게 바로. 그죠? 아니면 그냥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B가 A 되니까. 이 식대로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이제 그게 바로 B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2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그럼 이 두 건의 합은 또 이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3이네요.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2분의 마이너스 6. 부호 바꾼 거. 3. 자, 그 다음 것도 그냥 연습이니까 해봅시다. 두 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다. 자,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 바꾼 값 A입니다. 그죠? 이 최고창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니다. 자, 곱한 값은 B. 이렇게. 얘는 부호 바꾼 값, 얘는 그대로가. 알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A, 알파 베타 B.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두 건이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이 식의 그 다음 2차 식의 두 건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 두 건을 더한 값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그죠? 두 건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걔는 여기서 A 플러스 1이 되고 그죠? A 플러스 1. 그럼 두 건을 곱한 값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그죠? 두 건을 이렇게 곱한 값이 이때는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보고 푸는 건데,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니까 그럼 알파 베타는 1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제 B가 1인 거죠. 그죠? 그럼 1인 거고 B가 1인 겁니다. 그럼 얘가 1이니까 더한 값은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얘는 이제 2 이렇게 되겠네요. 2하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응용입니다. 예, 두 건의 B가 2대 3이다. 두 건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 얘는 뭐 적절하게 뭐 2M, 3M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5M 이래 되죠? 5M. 얘는 부호 바꾼값 K-1 이렇게. 그러면 곱하면 6M 제곱입니다. 6M 제곱은 K 이렇게. 그죠? 더하면 부호 바뀐 거. 곱하면 그대로. 그죠? 부호 바꾼 거 이거 그대로.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연립해야 되거든요. 연립. 자, 그럼 여기서는 연립이 봅시다. 실수 K 값. 쌤 모든 값을 구하시오. K로 바로는 좀 힘들겠네요. 먼저 M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보면 6M 제곱이 K니까. 그죠? 6M 제곱이 K니까. 여기에 6M 제곱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6M 제곱. 요거 이제 거꾸로 넘어와서 이제 마이너스 5M.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하면 6, 1, 1.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그죠? M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M은. 자, 그러면 M이 1인 경우에는 K는 6이고요. 그죠? M이 1인 경우에는 K는 이제 6이고 마이너스 6분의 1인 경우에는 M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제곱하면 3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6 하면 K는 이번에는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6하고 6분의 1 이렇게 두 개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차가 2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M 뭐 M 플러스 2 해도 되고요. M 마이너스 2 해도 되고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이래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2차식의 두건이 알파 베타다. 또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그러니까 더하면은 1창의 부호 바꾼 값.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곱하면 상수항. 자, 그러면 이때 봅시다. 이제 둘 중에 한 개인데 위에 거 풀게요. 이거를 두 건으로 하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2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최고창이 2고 그죠?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정리해도 돼요. 정리해도. 아니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자 더한 값. 어차피 똑같거든요. 더한 값은 이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한 값. 자 곱한 값은 그럼 곱한 값은 이게 이거 곱하면 이제 알파 베타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최고창 2라 그랬습니다. 그럼 2 이렇게 묶어내고 묶어낼 필요는 없겠죠. 이게 지금 이게 더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쓰면 x제곱 부호 바꿔 쓰면 이제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호 바꾼 거 요거는 그대로 그죠? 여기서 이제 최고창이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2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요렇게 이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여기에 맞춰서 넣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예.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인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복소수 범위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냐. 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인수분해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요. 자, 근데 인수분해 한 거 보면 요게 0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됩니까? 3 오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이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자, 이걸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인수분해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이제 정수 부분에서만 인수분해하고 이걸로 안 되면은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 이거는 인수분해 안 돼. 그냥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지. 자, 근데 굳이 안 되는 것마저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 특징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제 근을 구하면 됩니다. 근을 구해서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굳이 이렇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 여기서는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굳이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얘를 근을 구하면 돼요. 근을. 그럼 이게 짝수근이니까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그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근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이게 근이 3일 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가로도 없애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인수분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뭐 안 하면 되는데 여기서처럼 뭐 복소수 범위까지 또는 이제 무리수 범위까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근을 구하면 돼요. 괜히 막 그건 어떻게 하지 그러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뒤에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라기보다는 함수 문제입니다. 이게 함수 문제인데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함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런 거 의외로 잘 틀리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러면 뭐 이래 해볼까요? 2하고 4다 이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2하고 4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래 되겠죠. 이게 두 근이 만약에 이 fx의 두 근이 2하고 4다 이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똑같은 f 함수가 만약에 여기서 5x 마이너스 7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f 함수의 규칙은 그죠? 입력값을 제곱하고 우리말로 읽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배 한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8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대로 써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입력값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6배 한 다음에 8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력값은 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x로 이건 x인데 얘를 5x-7을 만약에 크게 라지 a로 이렇게 두면 크게 라지 a로 두면 얘는 맹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크게 두면. 자, 그러면 얘를 a로 두면 맹 이 두 근의 합은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래 되는 거죠. 얘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돼서, 그죠? 알파 베타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고 알파 베타는 예를 들어서 8이 되고 이런 식이고요. 지금 이제 대략 2, 4로 놓고 지금 푸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정식의 두 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PQ 이래 놓으면 됩니다. PQ. 그럼 이거예요. 5P 빼기 7, 5Q 빼기 7. 자, 이게 P가 여기 들어가면 5P 빼기 7이죠. 그게 이렇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게 뭡니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은 같다는 거죠. 입력값은.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요 x랑 요 x랑은 다른 x입니다. 이 x랑 이 x랑은 다른 x예요. 그러니까 이 x랑 이 전체랑 같은 거예요. 전체랑 이렇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이 만약에 PQ라면 그죠? 말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서 5P 빼기 7이 이 x하고 같은 거예요. 5P 빼기 7이 이 x 값인 알파하고 같고 5Q 마이너스 7이 베타하고 같고 요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요 함수 쓸 때 요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EX랑 EX랑 다르다. 전체와 전체가 같다. EX랑 그러니까 입력값끼리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같은 함수니까. 같은 함수니까. 이 EX랑 이 5x-7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x를 같게 써놔서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5x-7로 안 하고 만약에 5x 뭐 라지 x-7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이 x랑 그죠? 이 x랑 이 5x-7이랑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데 얘를 같이 써놓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함수니까 이 전체는 같은 거다. 입력값은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 입력값은 알파 베타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입력값은 PQ라 그러면 그죠? 5P 빼기 7 그죠? 5Q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입력값은.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같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면 자, 얘도 이제 두 근의 합이면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에 그죠? P 플러스 Q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하면 그럼 얘가 지금 6이라고 했습니다. 6. 그러면 넘어가면 14 넘어가면 20 되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4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 식의 두 근의 합은 그죠? 이 식의 두 근의 합은 결국은 이제 P 플러스 Q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4가 된다 이런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죠? 좀 헷갈리면 다시 되돌려 보거나 이렇게 관계를 잘 익혀 보세요. 예? 입력값이 같은 겁니다. x가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합니다. 요런 거는. 그다음 자,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켈레건의 성질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거는 3 플러스 루트 2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의 공식만 봐도 풀마 이래 붙잖아요. 그죠? 풀마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플러스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a, b는 다 당연히 유리수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유리수만 나옵니다. 가끔씩 여기 루트 앞에 문제 중에 뭐 루트 붙으면 막 이거 자체를 없애야 되고 막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우리는 이제 유리수만 다르니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자연스럽게 이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근도 당연하게 1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돼요. 예. 이때 이제 실수 A, B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6. 곱하면 그죠? 9 빼기 2니까 7이네요. 그럼 B는 7. 금방 나오죠. 이것도 더하면 2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면 그럼 얘는 A는 2. 곱하면 1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오히려 5입니다. 5. 아,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네요. 더해서 부호 바꾼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금방 나오게 되겠습니다.